양봉 교육의 중심, 양봉 기술의 허브, 박종규 양봉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에 접어드는 7월입니다. 7월 7일이 바로 소서라는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서는 하지와 대서 사이에 있는 절기로서 바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적은 더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특히 또 이 7월달에 그 초복도 함께 끼어 있는 달이 바로 7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가 시작되는 7월달, 여름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7월달 할 일이 뭔지 이거를 판선을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초순 양봉 관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초순 양봉 관리 교재를 보시면요 1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월 초순 양봉 관리 인공분봉 마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월은 다가올 추운 겨울을 지낼 월동 강구를 만드는 분봉의 마지막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인공분봉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이다. 7월 8일 소서를 기준으로 분봉 작업을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왜 7월까지 분봉하는 걸 마감해야 되는지.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직까지 여름도 안 왔고 아직까지 가을도 안 왔는데 뭐 천천히 또 분봉해도 9월달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초보자들이겠습니다. 여러 하신 분들은 그런 게 없는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밑에 5가지를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보죠. 기온이 오를수록 교미 성공률이 낮아지고 산란이 적게 한다. 기온이 오른다는 거죠. 너무 덥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자, 벌 간격이 벌어져서 이전만큼 효율적인 유충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은 더우니까 조밀하게 붙을 수가 없어서 간격이 멀어지죠. 덥다가 보니까. 그래서 유충 관리, 즉 애벌레 관리하는 게 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약한 분봉구는 개미나 말벌, 진드기 등의 피해로서 폐삭하기 쉽다. 이런 걸 한번 여러 하신 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7월 말로 갈수록 분봉 성공률이 계속 하락한다. 요거는 1번과 같이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덥기 때문에 교비 성공률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동군 3회가 가능한 분봉의 마지막 시기가 바로 7월 초다. 꼭 7월 초다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는 7월 각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으로는 분봉을 마무리해야 된다. 어떤 게 인공분봉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자연분봉은 잘 나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번식기가 아니다가 보니까 4월달, 5월달 이때는 자연분봉도 많이 나고 왕성하지만은 지금은 자연분봉은 안 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우리는 인공분봉을 통해서 내 봉구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다. 왜 또 지금 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밤꿀을 마지막으로 채밀하고 분봉을 하자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분봉을 많이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해야 된다. 너무 늦으면은 월동군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해놔야지 7월달, 8월달 지나고 9월달부터 9월, 10월 월동벌을 확보하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월동벌을 9월달, 10월달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해놔야지 왕성해야지 그때 시기에 맞출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원래는 백군을 만들어서 백군이 월동에 들어가서 잘 지내서 그 내년 봄에 그 백군을 가지고 내가 분양을 하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재분봉을 하든 또는 그걸 가지고 꿀을 또 채밀하건 어떤 정도로든지 백군을 가지고 활용해야 또 생각한다면은 그 백군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가을에 10월달에 가서 준비하면 안 되느냐. 물론 그러신 분이 안 계시지만은 초심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늦어도 지금 5월달에 분봉하신 분도 계시고 6월달에 분봉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밤꿀을 채밀하고 지금 분봉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공률이 5월달, 6월달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달 중으로는 마무리해라 그랬는데 7월 31일까지 땡 할 때까지 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7월 중으로라 그러니까 초순에 맞출 수도 있고 중순에 맞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7월달 안으로 인공분봉을 마무리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7월 중으로 끝내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5가지 얘기한 거는 왜 지금 7월 달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저조하다는 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때 인공분봉을 할 이때 주의해야 될 점. 6월 하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봉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군이 있습니다. 원군을 가지고 분봉을 해요. 그죠? 분봉. 분봉을 합니다. 쭉쭉 해서 백군을 만들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백군 만드는데. 이때 그냥 이렇게 뭐 백군 갈라놓으면서 나는 다 했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쪼개놓고, 즉 갈라놓고 난 이후에 관리를 잘 해야지 내가 기대했던 백군을 그대로 내년 봄까지 잘 가져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때 왕도 유입해야 되고 응애 방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갈라놓고 할 때 바로 분봉군에 응애 방제 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안 하고 보통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보통 여기 할 때 식량 소비 하나에 봉판 소비 이렇게 하나씩 넣습니다. 그죠? 이때 약을 하는데 그냥 바로 갈라놓고 약을 하지 마라 그러시죠. 박종규 양봉TV를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거를 몇 번 지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왜 또 자꾸 2차, 3차 하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립니다. 이때 약을 하는데요.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3일 있다 하는 거 3일 있다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봉판, 봉개된 봉판이 다 출방을 한 이후에 해라. 그러면은 이 봉판 왜 출방해야 되느냐? 출방하고 나니까 응애가 번식할 공간도 없고 숨을 공간이 없다. 그럼 이 응애가 어디 있느냐? 벌몸에 붙어있거나 소비에 기어다니거나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약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봉개가 내일 나올지 모레 나올지 그건 우리 가늠할 수가 없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 봉판이 5일 후에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일주일 후에 나온다. 이런 걸 딱 아시고 5일 후나 일주일 후에 딱 내금을 하니까 다 출방했어. 그때 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적어보면은 약을 언제 하느냐? 봉개, 봉판이 출방 후 약을 해야 된다. 출방 후. 이 날짜는 3일이다, 5일이다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못 바꿀 수가 없습니다. 봉판이 언제나 그러나 우리 대충 알고 있잖아요. 이게 한 달 후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늦어도 5일이나 일주일 후에는 분명히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된 걸 봉판 넣기 때문에 또 2, 3일 후에 나오는 것도 넣었잖아요. 내가 넣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 3일 후에 내용을 해보시면 돼요. 그때 약을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날짜는 못을 박지 말자. 출방하고 난 이후에 약을 하는데 그러면 무슨 약을 해야 됩니까? 그죠? 무슨 약을 해야 됩니까? 약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많이 써왔던 왕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왕서, 그 다음에 속살만, 개미산, 옥살산, 또 흘림처리하는 거 여러 가지 비냄볼, 저도 주로 입에 오르내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약재가 많이 있죠. 근데 약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이 약은 쓰지 마라, 저 약은 쓰라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변별력도 떨어지고 동네 형님한테 물으니까 이게 좋다 그래 이거 써보고 또 방송에 나와서 누가 얘기하는 거 보고 소주하고 옥살산 섞어가지고 그거 좋다 그것도 쓰고 여러 가지 다 써봅니다. 검증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는 함부로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3, 4년 전에 얼마나 벌이 왕창 이탈이 되고 도가가 되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왕스를 전면 쓰는 것을 금지하고 판매도 금지, 사용도 금지, 보조사업 나오는 것도 일체 이거는 신청하지 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속살만도 쓰지 마라. 왜? 화학, 합성, 농약 성분이 있는 거 이런 걸 쓰지 마라. 이거 사실 외국에서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아봤더니 전면 금지가 아니라 일부 금지입니다. 전면 금지는 연중 내내 쓰지 말라는 건데 서구 유럽에서는요 법으로서 정해놨어요. 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협회에서 쓰는 것을 규제를 할 뿐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쓰지 말라고. 왜? 식품에 꿀에 잔류가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쓰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니까 가급적 쓰지 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안을 내놓고 쓰지 말라는 대안이 없어요.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쨌건 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왕스나 이 속살만이 약이 효과가 없어서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살상률 좋습니다. 옛날부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쓰지 마라 이렇게 됐습니다. 4, 50년 동안 우리가 이걸 벌을 잘 키워왔는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내성이 생긴다고 쓰지 마라 그러냐 이겁니다. 그죠? 저도 불만입니다. 약이 잘못됐어요? 아니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설명서에도 나와 있어요. 있는데 설명서대로 우리가 안 했을 뿐입니다.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이 들은 왕스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부터 계속 넣어가지고 여름, 가을, 겨울 월동 들어갈 때도 넣어가지고 계속 넣어놓습니다. 봄에 뚜껑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 보통 20장, 30장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벌들이 내성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뭐 한두 장 있지만 그것이 미미하게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그것이 약 효과가 있으니 약이 냄새가 나와 있으니까 진드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체인데. 그러니까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성을 가지게 된 이 응애, 즉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드기는 새끼를 놓을 때 그냥 새끼를 놓습니까? 저항성을 가진 새끼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 저항성을 새끼를 놓는 아들 손자는요 플루발리네이트 속살만 아무리 갖다 들어부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쓰지 말아요. 그 쓰는 방법 틀렸잖아요. 그 설명서 나와 있는 설명서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했다면은 이걸 약을 못 쓰게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해야 돼. 여러분들 교육 나오면 교육하면 뭐예요? 제대로 약을 쓰고 일주일만 또 쓰면 일주일 만에 빼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 또 하나 넣고 일주일 만에 또 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주일마다 한 개씩 넣는 거는 제대로 했어요. 근데 빼내는 걸 안 했단 말입니다. 계속 넣기만 넣지 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교육을 하려면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누구도 그런 교육을 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농가에서 잘못됐거나 교육이 잘못됐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왕스 쓰십시오. 대신에 유밀기에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한 달 전부터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외국에서도 법적으로 딱 정해놨습니다. 우리 검사가 기준치에만 안 남아도 되지. 천만에요. 한번 볼까요? 기준치에 예를 들어서 0.1%까지만 이하면은 합격이고 1% 이상이 나오면은 검출, 이하 나오면 불검출해서 합격이야. 그럼 여기서 0.09%가 나왔어. 0.1%는 사람이 죽고 0.09%는 안 죽습니까? 하나 가드라인을 정해놨을 뿐이지 그 이하도 다 해가 있어요. 이슬비에 옷 젖어요 안 젖어요? 0.9%짜리 계속 먹어보세요. 피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유밀기에는 신흥행약, 뭐 합성화학제약 모두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양봉농가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들어가야 돼요.
0.1%도 나오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괜찮아. 지금 꿀이 안 뜨잖아요. 꿀이 안 뜰 적에 지금 내년 봄까지 꿀을 안 뜹니다. 그러니까 속살만 왕스 써도요 잔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솔살만 같은 건 잔류기간은 짧습니다. 왕스 같은 건 잔류기간이 좀 길어요. 그러나 일주일 만에 빼내고 또 쓰고 일주일 만에 빼내고 정상적으로만 우리 썼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1년 내내 이것만 쓰면 됩니까? 그건 아니고 교차해가지고 써라. 교차해가지고 모든 게. 근데 교차해가지고 쓰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속살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본다면 이번 주에는 속살만 2호 쳤고 다음 주에는 일주일 만에 속살만 6호를 치고 그 다음에는 또 일주일이다 또 속살만 10호를 쳤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속살만 골드를 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왕수도 넣고 명칭만 다를 뿐이지 성분은 같다. 그건 교차해가 아니에요. 오늘 속살만 쳤으면 내일은 개미산 쓰고 그 다음 주에는 옥살산 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완전히 성분이 다른 성분을 쓰는 것이 교차가 되는 것이지 이름만 다르고 내용이 같은데 이걸 교차했다. 거기서도 또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양봉농가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약을 오남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요. 정말로 교차해서 쓰는 방법. 약을 제대로 알고 써야 된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가 처방 약을 약국에서 약을 지었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줬습니까? 안 가르쳐줬습니까? 19, 30분 후에 한 봉지씩 먹으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잘 하면서 벌에 대한 약을 왜 무분별하게 계속 일주일마다 그냥 갖다 놓고 뺄 줄은 모르고 속살마늘 같은 것도 계속 일주일마다 갖다 들어붓고 내검하면서 속살마늘 가지고 어차피 약칠 거 내검하면서 그 훈연기를 쓰고 있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쓰자. 그래서 여기서 약을 쓰는데 자 속살만 왕스 다 해놨습니다. 대신에 알고 제대로 쓰시라는 겁니다. 개미산 해놨습니다. 개미산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장기 방법입니다. 여기 써가지고 서서히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마이트 K 가격이 비싸지만 이것도 가지고 서서히 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쓰시고 우리가 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 훈증기 강제를 기화시켜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시기는 이런 약을 바로 분봉분해 이런 약을 쓰시면 됩니다. 방법 제대로 알고 쓰시라는 겁니다. 모르고 쓰시면 안 된다. 요걸 약을 하시고 요 약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봉판에 있는 봉판 다 추방한 이후에 하라고 그랬어요. 이후에 그렇게 해야지 응애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약에 맞게 되면은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는다. 두 번째 왕을 유입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다들 우리 들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3일 이후에 넣으면 된다 그랬더니 전부 3일만 되면 딱 유입을 했습니다. 요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분봉을 할 때 이 봉판을 넣었잖아요. 봉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애벌레도 있고 알도 있고 애벌레도 있고 알이 있는 상태에서 왕을 유입하면 절대로 안 받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그렇죠. 왜? 율벌들이 왕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뭐 하려고 새로운 괴물을 받겠어요? 안 받죠. 안 받아요. 그 왜 안 받지? 왜 안 받지? 안 받습니다. 두 번째 이유. 애벌레와 왕이 없다 할지라도 3일만 내면 안 받습니다. 왜? 원군에 있던 페로몬 향을 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벌들이. 그런데 3일 만에 계모를 딱 넣으니까 새로 들어온 페로몬 냄새가 나니까 적으로 간자고 이 벌들이 일벌들이 안 받죠. 그러면 애벌레도 없고 알도 없고 이 페로몬 여왕벌의 원군에 있는 페로몬이 사라질 기간이 대충 언제나 7일 이후입니다.
7일 이후로 딱 7일만 넣는다. 그것도 또 좀 어려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7일 이후로 딱 7일 하지 말고 7일 이후 8일, 9일, 10일 7일 이후부터 한 20일 그 사이에 왕을 유입하면 돼요. 그렇다고 뭐 한 달 후에 넣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왕 유입하는 것도 시기가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이게 그럼 너무 늦게 넣어가지고 받습니까? 이럽니다. 그러면 일찍 넣으세요. 그럼 하루 만에 넣으십시오. 받는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왕 유입도 7일 이후에 유입을 해라.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지 그나마 실패를 줄인다. 나는 그런 방법 아니라 잘하고 유입을 잘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도 나는 하루만에 해도 잘 받더라. 그런 분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굳이 따라올 필요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 실패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분봉을 하시면 다소 실패 없이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은 이 분봉은 뭘 해야 되냐? 식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화분떡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또 질 좋은 화분떡. 저희 양봉교육중앙에서 좋은 화분떡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 애벌레라든지 유봉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여러가지 거기 면역력이 높은 그런 물질을 넣어가지고 만든 화분떡이라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애벌레나 유봉들이 좋아하는 거기에 맞는 영양의 레시피를 가지고 제작한 화분떡을 먹여야지 어릴 때부터 건강하게 잘 자라서 청년벌이 돼도 제 수명까지 살거나 아니면 제 수명 이상 살게끔 된다는 거죠. 화분떡 중요합니다. 화분떡 꼭 지금 식량과 화분 지금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요거를 잘 해주셔야 되고 여름이 이제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혹시 식량이 부족할세라 걱정된다면은 고체 사료 요것도 하나씩 올려놓으시면은 걱정 없죠. 식량이 떨어지게 있겠다. 화분떡 넣었다. 그러면 벌통 분봉문 열어볼 필요 없어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산란 하나하나 자꾸 분봉문 열어보시면 안 돼요. 자, 일주일 후에 왕 약도 치고 왕을 넣어줬으면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 열어보지 마십시오. 한 20일 동안 열어보지 마십시오. 잘 하고 있을 겁니다. 궁금해가지고 자꾸 열어보니까 불안해서 더 안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왕도 넣고 여왕물 넣어놓고 바로 약을 쳐버려. 이 처녀 여왕물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족을 해야지 분봉군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산란 촉진을 해야 됩니다. 산란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중복이 됩니다만 식량이 절대 전량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은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식량이 비가 오면 못 나가기 때문에 그 먹는 양이 아주 대단합니다. 충분히 넣어주셔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분떡도 잘 넣어줘서 떨어지지 않게끔 이거는 10월달까지 계속 꾸준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질병을 예방할 게 있어요. 우리 응애는 예방약이 없다고 있습니다. 응애 예방약 있어요? 없어요. 응애 예방을 하는 것은 강군을 만드는 겁니다. 착봉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두매 강군 강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약을 가지고 예방을 한다. 그건 없습니다. 장마철에 예방하는 뭐잖아요. 부적병, 스코병 이건 예방할 수가 있어요. 환기를 철저히 해주고 또 약도 일부 좀 하면은 도움이 된다. 알게 됩니다. 이 부전병, 스코병 하던 그 균은 복균하고 있습니다. 35년간 돼요. 지금 없더라도 내년에 또 지금 없었지만 내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균이 언제나 그런 환경이 되면 된다는 거지. 어떤 환경? 이 두 가지 질병들은요, 균이나 이 부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균 같은 거는요, 원인이 습입니다. 습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환경이 되면. 그래서 환기를 잘 해야 되고 생기기 때문에 습이 있으면 생기기 때문에 습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장마철에는 대기 중에 습기가 거의 90%입니다. 벌통 안에 내부에 벌이 조종하지만은 역부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맞아야죠. 그러니까 생기게 하니까 이 부전병이라든지 석고병 약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약은 이런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옥시마이신, 이또 항생제입니다. 옥시마이신. 이걸 가지고 설탕물에 희석을 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설탕 가루에 섞어서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농가에서 예전도 많이 썼기 때문에 주변에 선배님한테 물으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혹시 모르시면 저희들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유튜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있어서 많은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요 골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부적이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봉군에만 약을 한다고 했지만은 분봉군에 약을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분봉군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분봉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거기다 약을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하는 약은 바로 속살만도 아까 뭐 괜찮다 그랬습니다만은 안전합니다만은 지금 개미산을 해주시면 좋다. 왜? 바로 가시의 개체수를 낮춰줘야 됩니다. 지금 계속 갈수록 이제 외기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이때 가시용기가 바로 창궐할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개체수 높습니다. 지금 내 벌이 이렇게 왕성한데 무슨 약소리 합니까? 이 나옵니다. 그죠? 가시는 안 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로 알고 있죠. 그리고 당장 피해가 없으니까 이 피해가 언제 나타나느냐? 9월달부터 나타납니다. 기기 시작. 그때 봉을 자꾸 줍니다. 왜 이리 줄지? 축소 하다가 또 안 되니까 합봉 그렇게 하다가 내가 100통 분봉 해놨는데 50통이 되고 40통이 되고 30통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거를 체험하지 않으시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이 약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맞는 약을 하십시오. 꼭 제가 막 개미산 해라, 속살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효과가 있다. 보시고 약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유튜브 내용을 가지고 또 중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